내 주변에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벌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 온라인 쇼핑몰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들은 왜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할까? 최근 광고 의뢰가 온 대표님 이야기를 해보면 단번에 어떤 이유인지 알 것이다.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한 대표님은 적정 수준의 월급은 확보될 정도로 장사를 일궈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평생 월 300만 원만 벌면서 살 것 같아요.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상권이 이미 정해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더 투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온라인 쇼핑몰로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대표님의 대답은 다 빼고 오프라인에서 버는 정도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모순이 보이는가? 스스로가 5년간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며 부딪히고 깨우치고 하는 시간들 덕분에 얻은 돈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사업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벌고자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광고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마케팅 기초 체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케팅 기초 체력은 뭘까?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은 이렇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심지어 회사를 탄탄하게 운영하고 연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의 대표도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른다. 나 역시 몰랐었다. 그러나 두 번의 광고 에이전시 창업, 연매출 100억대의 화장품 브랜드사의 본부장, 연매출 300억이 넘는 밴더 회사의 마케팅 이사, 연매출 100억대의 네이버 공식 대행사의 마케팅 이사,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깨달았다. 마케팅 기초 체력을 몰랐던 그 시절의 나는 진정한 하수라는 것을 말이다. 마케팅 기초 체력에 대해 깨닫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가장 상징적으로 나에게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기는 회사가 달라졌다. 현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약사의 브랜드, 국내 유명한 약국의 온라인 브랜드, 이미 상장사의 몇십억에 매각한 브랜드 등 불과 몇 년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곳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마케팅에 대한 기초 체력 이야기다. 이번 내용을 제대로 흡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마케팅 정보를 내 시각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겠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정의가 엄청 많아요. 고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관리, 그 다음에 유지, 그런 활동을 말한다 라는 또 정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현생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팅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느낀 정의들은 사실 실무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고 실제로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의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부끄럽지만 진민우식 마케팅 정의입니다. 한 문장으로 좀 설명드리면 구매 합리화입니다. 구매 합리화.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구매 합리화라는 거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럼 구매한 뒤에 내 이 소비가 꽤 괜찮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구매 합리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옛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15년부터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했는데 16년도, 17년도부터 굉장히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행했던 마케팅이 과장 마케팅이에요. 과장 마케팅. 그때 과장 마케팅을 예시로 들면은 다이어트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데 이거 하나를 먹으니까 6kg가 빠졌다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사기는 삽니다. 근데 한 번까진 사요. 근데 두 번, 세 번은 절대 안 산다는 거죠. 왜냐면 가짜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을 먹었다고 빠지는 알약이 있으면은 진짜 대박이 났겠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때 제가 뼈저리게 이 구매 합리화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구매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내 구매 행위가 썩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재구매로 이어져야 이 구매 합리화가 이어지고 고객이 남고, 그리고 고객이 남다 보면은 재구매로 이어지고 하는 선순환 과정이 이제 구매 합리화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실패하다 보니까 이 실패하는 유형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재구매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샀는데 살이 안 빠지네 하고 이제 안 사버리는 거죠. 그럼 2번은 이 재구매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는 충성 고객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 고객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를 끄면 매출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재구매율이 받쳐줘야 광고 매출 이외에도 유기적인 건강한 매출이 더해져야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고객이 없다 보니까 광고를 끄면 이제 매출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순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이 없는 브랜드를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브랜드라는 거는 계속 우리 충성 고객들을 한 명씩 모아야 이 브랜드가 생존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순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격과
제품 기획을 하겠죠. 근데 요 합리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 엄청나게 갈아 넣어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팔리는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해보세요입니다. 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안 팔립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광고를 하면 매출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언제 부합이 되냐면 이 매체 초창기 때는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없을 때. 그 시기 때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쓰는 곳들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광고하는 접근도 약간 신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7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뭐냐면 광고는 해가지고 매출은 나는데 이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이렇게 같은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가 근데 이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도도 치열해지고 그 안에서의 방법론들도 더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단순히 광고를 하면은 매출은 나오는데 지금은 이 중간에 접근을 좀 잘 연구해야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금부터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 있잖아요. 구매의 합리화. 요거를 저희가 충족시키고 완성시키려면은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사실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판매 고객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고객은 20대 여성이야. 요런 단위가 아니라 저는 좀 더 딥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전 회사가 옵티마라는 약국 회사였어요. 근데 약국 회사에서 무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이제 광고를 하고 싶다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좀, 이거 누가 쓸 것 같나요? 무좀 제품 보통 50대 남자를 떠올려. 그리고 이거 아저씨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좀 뾰족하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블랙키위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키워드별 검색량을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량을 검색해 보니까 여자의 검색 비율이 60%였고 남자가 40%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여자가 더 많네? 심지어 여자 중에서도 50대 이런 게 아니에요. 2030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많지라고 보니까 딱 그 키워드였습니다. 페디큐어까지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좀을 50대 남자라고 고객을 정의 내렸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페디큐어는 2030 여성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엔 뭘 했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쓸까? 라고 보니까 페디큐어가 이제 저도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여름이 되기 전에 많이 이제 하잖아요. 샌들 신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해놓고 가을까지 예를 들어서 6월에 했어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정도에는 관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까먹고 계속 하는 경우엔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균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톱이 갈라지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많이 간대요. 제가 이제 무좀 사례를 들면서 왜 이 판매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무좀이라는 거는 40대, 50대, 60대 남자든 여자든 다 팔면 우리 매출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뾰족하게만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신규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리뷰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는 더더욱 이 판매 고객을 뾰족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생긴 김치찌개 집이에요. 가보니까 메뉴가 한 20개 있어. 그것과 우리는 오롯이 김치찌개 하나만 연구했다라고 하고 메뉴가 1개야. 여러분 둘 중에 뭘 더 믿으시겠냐라는 거죠. 이미 잘 되고 있는 음식점은 메뉴를 붙이면 돼요. 이미 잘 되고 있고 고객들이 많으니까. 근데 초반에 신뢰를 사서 빠르게 가려면 이거를 뾰족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게끔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제품 컨셉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뉠 거예요. 제품이 없다 나는 난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게 진짜 다행이에요. 제가 다음 편에도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이 제품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제품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다르게 파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설계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건강식품이었어요. 피부 관련
대한 제품인데 예비 신부 전용으로 타겟팅을 했단 말이죠. 예비 신부가 네이버 카페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후기가 뭐가 있었냐면 하얀 드레스 입는데 내 얼굴이 너무 안 밝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런 쪽으로 내가 좀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미백 관련된 원료들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는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드레스 투어 갔을 때 얼굴 톤이 좀 걱정이지 않으셨나요? 라는 얘기를 제가 뱉을 수 있게 이 원료 배합에 들어갔던 건 거죠. 이 제품을 설계하는 거는 이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내가 주장을 이렇게 펼칠 건데 이 주장을 위해서 근거가 뭐가 필요한지. 두 번째, 제품을 런칭했다라는 거는 이미 제품이 나온 상황인 겁니다. 이 나온 상황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르게 파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르게 파는 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릴까 하는데 보정속옷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로는 똥배 거들 한번 쳐보세요. 경쟁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중국 소싱 제품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 제품은 16,000원이었고 거의 비슷한 제품이에요. 9,900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받은 미션은 어떻게든 팔아라. 가격은 낮추지 말고. 우연찮게 이제 인스타를 계속 보다가 골프하는 여자가 스윙하고 있는 영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막 찍는데 놀러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뒷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좀 몸매를 좀 부각시키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한테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스타그램 시딩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보내고 뭘 요구했냐면 그 라운딩 장소, 잔디가 보이는 속에서 안에 이걸 입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뒷모습을 좀 찍어라. 몸매가 예쁘게끔 나오는 걸 좀 찍어달라. 라고 이제 쭉쭉쭉 영상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똥배거들 키워드에서 뭐로 바꿨냐면 골프 보정 속옷으로 바꿨어요. 가서 예쁘게 사진 찍으려면 너 이거 필요해 라는 접근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게 3개월 만에 1.6억 정도가 나왔어요. 1개월차 처음 시작할 때는 매출이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걸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다르게 파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막상 제품은 좀 런칭은 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컨셉 다시 짜야 돼요.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을 하실 거잖아요. 뭔가 우리 제품을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고객 구매 동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스타 광고를 해요. 그러면 노출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상세 페이지 읽기 전에 그냥 리뷰를 봐요. 그리고 구매 안 하고 검색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너 진짜야? 찐이야? 검증하려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돈 맡기고 체험단 하잖아요. 근데 이 체험단도 가이드를 대충 써놓으면은 대충 후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돈 받고 썼습니다. 여기서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검색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이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이 여론 형성이 되게 다양해요. 사이트 내 리뷰부터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뷰 작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태프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쓰고 올리는 리뷰들이 있어요. 이 리뷰를 몇 개 달성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를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팔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골프 속옷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윗배까지 좀 잡아줘서 되게 날씬해 보여서 나는 좋다라는 후기들 때문에 만약에 구매가 많은 거라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사이트에서도 그런 여론이 볼 수 있게 매칭이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 원리예요. 만약에 이런 여론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랑 인스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 펼쳐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여기서도 검증할 수 있고 여기서도 검증하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정보를 심어 놓으면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여론 형성은 네이버 카페도 있을 수 있고 트위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다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출을 해야 여러분들 돈이 안 셉니다. 4단계는 뭐냐면 여기부터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발굴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무좀 콘텐츠로 돌아가 볼게요. 이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2주 만에 일매출이 한 300만 원 나왔거든요. 아까 페디큐어를 잡았잖아요. 주변 여자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페디큐어 해? 그 안에 너 곰팡이균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발톱 갈라지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문제가 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그냥 페디큐어 해가지고 발톱이 상했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팔리겠구나, 필요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겠구나,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 놓으면은 하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수세미를 왜 써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근데 요 무좀 제품은 사람들이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페디큐어 했는데 나 문제 없었는데 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네일샵을 빌렸습니다. 이 페디큐어를 막 교체해주려고 이제 발톱을 열잖아요. 발톱이 갈라지고 하는 장면을 저희가 따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요 촬영을 해놓고 광고를 돌리니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필요가 이미 충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수세미 이런 것들은 그냥 다양한 공감이 되는 상황을 나열시키면 대부분 팔려요. 필요가 불충족되는 아까 무좀, 일단 필요로 하는 상황을 그려줘야 돼요. 구매 유발을 시키는 상황을 발굴시킬 때 이렇게 또 제품 케이스마다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단계는 광고 영역 설정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광고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에 노출시킬까 가잖아요. 저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인스타 광고를 하고 싶대요. 왜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뭐냐면, 아니 주변에 인스타 광고 해가지고 효율이 잘 나왔대요. 주변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해요. 광고 매체마다 모인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인스타가 있을 수 있고 네이버 GFA라는 구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제품은 이 인스타에서 잘 팔려요. 근데 GFA에서는 안 팔려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 타겟과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네이버 GFA는 보정 속옷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보정 속옷이 인스타에서는 팔렸냐? 인스타에서는 팔렸어요. 네이버 GFA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연예, 뉴스, 스포츠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들 중간중간에 뜨는 광고거든요. 근데 요 매체의 특징은 네이버 안에서 있는 광고 지면이기 때문에 바로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검색하면 9,900원짜리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이탈이 엄청 많았어요. 인스타에서는 그렇진 않았던 거죠. 인스타에서는 사이트로 바로 일단 들어가는 게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체의 특성이 약간씩 달라요. 광고 영역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00원이라도 좀 써보셔라 라는 걸 좀 제안을 드려요. 딱 두 가지 데이터만 보면 돼요. CPC, 링크 클릭당 비용이에요. 한 명이 유입시키는데 비용이에요. 두 번째가 CTR입니다. 클릭률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클릭하면 1%고 두 명이 클릭하면 2%예요. 클릭률이 높을수록 여기 매체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광고에 반응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이 매체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게 잡힌다라는 거죠. 마지막 광고 영역 설정할 때는 딱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5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5단계에 대해서 제가 왜 요즘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광고를 맡겨달라고 문의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단계까지는 돼야 얘기가 되더라고요. 판매 고객, 제품 컨셉, 여론 형성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꽤 높아야 직접 마케팅을 할 때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다른 대행사랑 협력을 할 때도 대행사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4단계, 5단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면은 어디 가서 마케팅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기회에 이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쭉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 5가지는 되어 있어야 그 돈을 안 날리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곳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3,000만 원을 날렸네. 내가 이것만 잘 고민했어도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의 내리면, 이상한 거 막 정보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거 현혹될 시간에 이거 빨리 학습하시고 좀 더 빠른 길로 가실 수 있으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업에 있어서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도, 저한테 일을 맡겨주신 그 브랜드사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고 생존이 돼야 제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노하우나 꿀팁들을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민호였습니다.